네, 안녕하세요. 정보수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본격적으로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가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 일면 전부 다 도배했죠.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 수도권 신규 택지서 8만 가구를 공급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MB정부 이후 12년 만에 전면 해제가 드디어 언급이 됐다. 이를 가만히 놔두면 엄청난 투기 세력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장 묶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혼자 할 수도 없고 서울시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악수를 했죠. 정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MB정부 이후의 전면 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흐름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정보수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네모 박스 치신 분들이 신도시 공급을 약속하셨던 분들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1기 신도시 발표를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 문재인 대통령 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명분은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명분이었고 그 결과 엄청난 택지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도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도 계속 집값이 올라갔고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펌핑이 됐구나라는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노태우 대통령 1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집값 폭등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으나 어느 정도 보합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2기 신도시 발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보합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흐름이 똑같이 가요. 발표 이후에 10년 지나고 발표 이후에 10년 지나고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다음번이 누구가 될지 어떤 분이 당선될지 몰라도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집 샀던 사람들 위너였죠. 이러한 흐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다음번에 확실한 거는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는 당연히 해제가 될 것이고요. 금리도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결과 이 당시에 정말 나이스한 곳을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이나 또 한 번 펌핑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흐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벨트 다른 말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렇게 산에 들어가시면 말뚝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져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이렇게 풀숲에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무단경작 금지도 나라에서 컨트롤 관리하고 있다. 자, 요 사진 한 장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오늘날 서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 옆쪽에 노는 땅들, 전답 임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어요. 이를 연담화, 연접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일 때 당연히 아파트를 짓고 싶죠. 그거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름,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짓지 못하게 막고 있고 이게 오늘날 해제 발표가 되더라. 자, 그러면 그린벨트의 정의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이 영상 끄트머리 쪽에 어디가 과연 해제에 핫할지 해제를 할 수밖에 없을지 이러한 내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위성지도로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색 지대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혼자 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 따라서 그 결과 오늘날 뭉쳐서 했던 회의, 장관들이나 지자체장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발표가 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뉴스를 흘러와 볼게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 공급을 할 것인데 이를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를 풀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이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땅값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고요. 모든 사람들은 서울 와서 살기를 희망을 해요. 서울 안에 땅 한 평이라도 갖는 게 큰 꿈이신 분도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풀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북부 지역은 그린벨트가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개발에 부적합하고 결국은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총 4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강남 4구라고 부르고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이 그린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이 일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산이고 강서구 끄트머리 쪽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어서 개발이 쉽지가 않고요. 물론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개발은 하죠.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관악구 쪽도 아시다시피 관악산을 비롯해서 대부분 높은 산입니다. 자,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아차산이라는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가 않죠. 그 결과 정고수가 예상키로는 강동구와 송파구 요 끄트머리 쪽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그린벨트를 왜 푸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신혼부부가 많이 만들어져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이 없으면 신혼부부도 사실 없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지방에 내려가 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살지가 않죠. 따라서 서울에 살기 좋은 곳에 일자리 많은 곳에 이들을 위한 집들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들도록 하겠다. 명분이 정말 괜찮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서울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높은 집값 쉽지 않죠. 그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했죠. 그렇다면 본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24년 8월 8일자 주택 토지 분야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다른 것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 10배 이상 되는데 서울 수도권 42.7만 호 공급토록 하겠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 두 분의 평행이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해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를 더 짓도록 하겠다. 자,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서울에만 그린벨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기권도 개발이 안 된 곳은 거의 다 그린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제를 협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본발표가 나왔다. 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안건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오늘날 상승세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체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 젊은이들 아무리 내려가 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력적인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된다. 자, 서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지하철만 돼도 헉헉거리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인구수를 보면은 무섭게 빠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 그린벨트를 활용토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오늘날 서울에 없던 엄청난 택지 공급이 예상이 되고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들로 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디가 풀릴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섬처럼 대뚱맞게 멀찌감치 도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통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핵심 중에 핵심 지하철이 어디에 앞으로 뚫릴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선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 강남권이라는 힌트 나왔고요. 지하철이라는 힌트 나왔습니다. 어딘지 한번 위성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울시라고 카카오맵에서 검색을 했고요.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이 되죠.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파란색은 공업지. 여기 핑크 색깔 테두리 쪽
끄트머리 쪽에 초록 색깔이 오늘날 그린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요 위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개발이 쉽지가 않다. 강서구 좌측 끄트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요 관악구청 아래쪽에도 그린벨트가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쪽 또한 서울대 뒤쪽 관악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서초동 아래쪽에 이렇게 큰 덩어리 오늘날 우면산이다. 자, 다음 양재동, 도곡동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대모산과 구룡산이 탄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 망우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고수가 의견 드리는 바는 강동구와 하남시 일대를 풀어서 엄청난 택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약 정고수가 2-3년 전부터 계속 이쪽 일대를 언급드린 바 있어요.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교통 지하철이 이쪽 일대 오늘날 한창 공사 중에 있다. 9호선이 이렇게 연장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중앙보훈병원역 오늘날 종점을 시작으로 길동 생태공원역 사거리, 한영 외고역 일대, 고덕역은 5호선과 환승이 되고요. 고덕 비즈밸리 아래쪽에 샘터공원역이라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8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쪽 일대의 도로가 작았던 게 넓어진다라는 호재 또한 확정이 됐죠. 자, 서하남 IC 교차로 IC 입구서부터 생태공원역 사거리까지 약 2.56km를 도로 확장하겠다라고 3기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발표한 바 있고요. 여기 추호정 남어추어탕으로부터 시작으로 도로가 이렇게 하남 신도시로 연결된다라고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보수가 똑같은 영상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요 일대 자세한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가서 3호선도 오금역에서 여기 오발탄 있는 요 삼거리 일대를 꽂히고 가밀지구 단샘초등 앞쪽을 꽂히고 지나서 교산신도시를 지나 하남시청역까지 3호선이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지적번지도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핑크 색깔 선 안쪽이 서울시인데 자, 기존에 있던 빨간 선들 한번 다 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올림픽 선수촌 기지 아파트 일대를 시작으로 한영 외고역까지 연결되는 9호선 라인 축 여기 일대 초록색이 풀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이렇게 막고 있는 사진 기억나실까요? 오늘날 여기가 딱 그런 모습이고 9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일대가 풀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도로도 넓히고 없던 도로도 만들어지고 지하철역도 들어가고 더불어서 지자체죠.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도 이쪽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역세권 500m 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서울이 본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쪽 일대가 조금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가서 강동구에 한 지역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암사역사 위쪽 전답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이쪽 일대가 될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돼요. 더 나가서 암사역사 공원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기로 발표한 바가 있죠. 따라서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개발될 확률이 이번 발표로서 커졌다. 자, 왜냐면 한강변이라는 엄청난 매력적인 곳 그 앞쪽에 8호선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둔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강 라인을 보시면은 오늘날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주거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매력적인 곳 암사역사공원역 그 앞쪽 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내에 강남 4구 내에 자, 김건희 여사 덕분에 유명해진 그 고속도로가 되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오륜 사거리로 종점으로 서울의 관문으로 잡힌 게 확정된 바가 있죠. 따라서 엄청난 양평 인구가 이쪽 일대로 유입될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더 나가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풀어서 도시에 확장되는 그 라인을 지켜봤을 때 이쪽 일대 초록 색깔 한 덩어리 사거리 코너짜리 이쪽 일대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군데 언급했는데 정고수 생각에서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은 섹터 어디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단연코 올림픽 선수촌 기지 아파트 그 뒤쪽 개발제한 구역 송파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이쪽 일대가 아닐까. 지하철 역사 3호선, 5호선과 9호선, 9호선 역사로 뺑 돌리고 있는 이 일대가 아닐까. 2번 후보지는 추호정 남원 추어탕에서 이렇게 사거리로 만들어지는 바, 도로가 넓어지는 바, 둔촌 파출소 일대, 은천교회가 들어가 있는 이 일대가 두 번째 후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다음 세 번째 후보지로 예상되는 곳은 9호선이 연장되는 곳, 그 섹터 중에서 두산이 엄청난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쪽 일대에 국토부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체크해볼 수 있었는데 이쪽 일대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암사역사공원이 있는 그 위쪽 암사 3동 1원 이 일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해제를 한다. 후보지로서는 강남권이 언급되고 있고요. 강남 4구 중에 정고수 의견은 강동구 일대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 말씀드리며 11월 달에 발표된다고 하니 그때 한번 영상 더 만들어서 이번 영상과 연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